네, 안녕하십니까. 작년 2025학년도 대수는 한국지리 기후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 손꼽히는 문제죠. 오답률도 거의 80%를 육박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역시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상당히 난도가 높았고, 그 이유는 1월이랑 8월을 구분하는 문제이기도 했지만, 보통 예전 기출 문제들은 기온이랑 강수를 이제 기온을 주든지 강수를 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문제는 기온을 주고 강수를 주고 이렇게 따로따로 줬어요. 그렇게 해서 체감 난도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과 8월을 구분하는 게 상당히 또 난도가 높았죠. 그리고 이제 지역을 보더라도 이제 서울, 그다음에 안동, 장수, 산청 이렇게 줬어요. 일단 바로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각 지역에서 대전의 기후값을 뺐다고 하네요.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사실 이 대전이라는 값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되겠죠. 대전이라는 값은. 그래서 일단 각 지역에서 대전이라는 값을 뺐을 때 그 지역의 값이 많거나 높으면 플러스라는 거고, 낮으면 낮거나 적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시기와 나시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는 기온과 강수 중에서 보통 기온을 먼저 잡는 게 일반적인 풀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각 지역의 기온 차이가 큰 계절은 겨울이었고 1월이었다,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온을 주고 하나는 강수를 줬기 때문에 이 시기가 1월인지 8월인지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이 문제는 강수를 통해서 1월과 8월을 잡아야 하는, 오히려 역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강수를 봤을 때 내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대충 한 100mm, 이 지금 양수축을 보게 되면 한 50mm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축을 보게 되면 한 6, 70mm가 차이가 나요. 결국에는 내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100mm 정도가 넘게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사실 현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어떤 강수 패턴을 조금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증명을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 남한 나왔으니까 남한의 어떤 기후 지역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보면은, 우리나라 남한의 평균적인 연강 수량이 어떻습니까? 1200mm죠. 연강 수량이. 한 이 정도라고 정의를 낼 수가 있어요. 남한 지역의 연강 수량이 1200mm. 그리고 배웠다시피 우리나라는 강수에서 여름에 내리는 비중이 절반 정도는 옵니다. 울릉도 같은 특수한 지역 빼고는 여름에 강수가 집중이 절반 정도는 옵니다.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50%다. 그럼 여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여름 강수량을 도출할 수 있어요. 여름 강수량. 여름 강수량이 얼마예요? 여름 강수량이 600mm죠. 왜? 1200의 절반이니까. 그럼 여기서 수학적으로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6월, 7월, 8월 강수량의 합이니까 우리가 8월 강수량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8월 강수량은 600mm에서 4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 6, 7, 8월의 합이니까. 그러면 8월 강수량은 200mm인 거죠. 200mm. 이런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편으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5% 정도가 됩니다. 겨울 강수 집중률. 그러면 1200mm에서 5%를 떼어버리면 60mm가 나오죠. 겨울 강수량.
그럼 이 60mm 역시 12월, 1월, 2월 강수량의 합이기 때문에 1월 강수량을 나눠버리면 1월 강수량이 얼마가 나옵니까? 20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평균적인 우리나라 평균적인 지역의 강수량의 패턴을 이렇게 구해봤을 때, 정의를 내려봤을 때, 이런 지역들의 강수 패턴을 딱 봐. 100mm가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이 가시기에서. 그런데 이 가시기가 1월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시기가 1월에 가정하면 1월 강수량이 평균적으로 20mm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 네 지역 간의 강수 차이가 100mm가 넘게 차이가 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가시기는 몇 월이 된다? 바로 8월이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뭐가 된다? 가시기는 8월이 된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형적인 강수 패턴의 도출을 통해서 바로 가시기가 8월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기는 8월이 되고 나머지 나가 1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좀 내려야겠다. 물론 현장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봤을 때 자, 내 지역 중에서 가장 1월 평균 기온이 높은 곳은 이제 이 남해안에 있는 여기 산청이 되겠죠. C가 산청이 되는 거고, 그리고 8월 강수량이 가장 적은 거는 우리 내 지역 중에서 가장 최소호지인 영남 내륙에 있는 연강수량이 1000mm인 지역인 안동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고비인 8월과 1월을 구하는 첫 번째 고비를 넘었고, 그 다음에 산청과 안동까지는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고비가 뭐냐면 바로 서울과 장수를 구하는 게 두 번째 고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든 웬만한 지역의 기후지표, 1월 평균 기온 지표 이런 것들을 외운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수능의 출제의 본질은 각각의 기후지역의 지표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외울수록 푸는 게 쉬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출제자의 진정한 의도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수의 최하말 평균 기온,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이고 서울의 1월 평균 기온이 영하 1.9도야. 오히려 고緯도인 서울이 1월 평균 기온이 더 낮은 이 역전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지금 머리가 깨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풀면, 외워서 풀면 풀리긴 하는데 굉장히 머리가 지금 아파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경우의 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결론적으로 장수가 되기는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는 지금 1월, 8월 구하고 산청과 안동까지는 다 구해놓고 여기까지는 충분히 원리적으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여기서 A, B는 우리가 암기를 하지 않은 이상은 풀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수가 저위도고 서울이 고위도인데 장수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장수는 고지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상충이 된다는 거죠. 고위도에 있는 저지대, 그 다음에 저위도에 있는 고지대. 지금 개념이 상충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른다는 거죠. 비교를 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A가 서울일 때, 그리고 A가 장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풀이의 원리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우리가 이 사후적으로 봤을 때 A가 영하 3도 장수인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이 원리적인 풀이에 의해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A가 이제 틀린 거긴 하지만 서울인 것을 알고 한번 가보면 A가 서울인 것을 알고 가보면 그럼 이제 B가 장수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일단 1번 선지 C. 자, 산청은 대전보다 기온의 영향차가 작겠죠. 1번 틀린 거야. 그 다음에 A. 자, 서울은 자, 장수보다
8월에 평균 기온이 높겠죠. 장수는 고지되니까 그죠. 8월에 평균 기온이 낮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자, C. 자, 산청은 자, 서울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을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왜냐? 서울은 굉장히 여름 강수 집중률이 많은 동네야. 바꿔 말하면 겨울 강수 집중률은 매우 낮은 동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3번 선지도 맞을 소지가 있는 선지가 됩니다. 자, 근데 4번 선지를 봤을 때 A와 D, 자, 서울과 안동 간의 위도 차이는 자, B와 C, 장수와 산청 간의 위도 차이보다 더 크다. 따라서 지금 봐봐. 2번과 4번이 지금 정답이 두 개가 나오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구성을 일부러 A를 서울로 잡았을 때 답이 두 개 이상 나오게끔 설계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렇게까지 가버리니까 풀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고비도 있었고 두 번째 고비에서 케이스 분류까지 해가면서 답이 두 개인 거를 또 알아내는 이런 과정까지 했을 때 굉장히 풀이 시간이 지금 뭐 최소 3분 이상으로 지금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답이 2번, 4번 최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 A는 서울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우고 A는 아 그렇구나 장수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B가 서울. 자, 그러면 1번은 이미 틀렸었고요. 그 다음에 A 장수는 서울보다 당연히 8월에 평균 기온이 낮죠. 그 다음에 자, 산청은 장수보다 겨울 강수량이 적죠. 장수는 그죠 소백산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장수와 자, 안동의 위도 차이는 자, 서울과 산청 위도 차이가 작죠. 자, 마지막 5번 선지까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비일 수가 있었어요. 자, 네 지역 중에서 열대야일 수가 가장 많은 거예요. 열대야일 수. 사실 이 2025 수능 이전에 2025 구평의 그 기후현상 문제에서 한번 언급이 되긴 했었습니다. 그 열대야 일수나 어떤 서리 일수 이런 문제에서. 바로 이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위도 대비 굉장히 많다라는 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지역 중에서 이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게 이 서울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답을 5번이라는 거를 골라줄 수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최종적으로 5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대야 일수라는 것도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아시다시피 제주도예요. 열대야 일수.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강박적으로 외운다기보다는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제주도가 거의 한 30일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365일 중에 거의 한 달이 최저 기온이 25도가 넘는다니까 열대야가 된다는 거죠. 제주도. 그 다음에 남해안 일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해안 일대. 남해안 일대. 이렇게 남해안 일대가 열대야 수가 많고 그 다음이 서울. 서울이 한 13일 정도 돼요. 13일. 서울이 13일 정도 된다. 그러니까 이 네 지역 중에서는 서울이 가장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역 중에서. 그래서 이 선지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선지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저희 열대야 일수 꼭 알아두시고 사실 이번 구평, 2026학년도 구평에서도 우리 기억나죠? 그 문제, 기후현상 문제, 그죠? 굉장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가 많다라는 거 요즘 강조가 되고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현장에서 풀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오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곱이 정리해보면 1월, 8월을 구분하는 것.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강수 패턴을 통해서 생각해주는 거죠. 100mm가 강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달은 1월이 아니라 8월밖에 없구나라는 걸 통해서 8월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산청과 안동을 잡은 다음에 두 번째 고비는 장수와 서울을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장수의 기온, 서울의 기온을 외운 사람이면 모르겠으나 수능의 출제 원리는 그것을 외워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리적인 풀이는 케이스 분류를 들어가서 A가 서울이라는 걸 했을 때는 정답이 최소 2개 이상 나오기 때문에 A가 장수라는 거를 파악을 하는 거. 그래서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고
마지막 정답 5번까지 서울이 내 지역 중에 열대에서 가장 많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비가 최소한 두세 개는 있었다는 거죠. 꼭 이 문제는 작년 수능이기도 하거니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또 복습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문제, 기후 문제, 오답률 80% 육박했던 그 문제인데 여기까지 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